QM6 LP 프리미에르 모델입니다. LP 모델과 가솔린 그리고 디젤 세 가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터보 모델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디자인도 이제는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지난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릴을 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로장주 엠블럼에는 이전의 그릴이 더 잘 어울리지만 현재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던가요, 르노 삼성의 엠블럼에는 이 그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순둥순둥하면서 편안한 느낌 좋고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는 국내 도로 여건에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닛 위에는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 측면은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하고요, 센터 터널 쪽에 있습니다. 크러쉬패드 중앙에는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특히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광원의 폭이 조금 더 넓고요. 오토 모드는 민감도가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상하향의 변동 폭도 일반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작했을 때보다는 운행을 할 때 그 폭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비상등과 떨어져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 실내에서 보면은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이 상당한데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확실히 시야각이 넓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도 LED인데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등도 모두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LPG 액상 분사 방식의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140마력, 토크는 19.7kg/m입니다.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달려있고요. 이 변속기는 7단 수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약간 어색한 느낌의 SUV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륜 베이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쪽 오버행이 실제로는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디자인이 많이 길어 보이지 않아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감 좋은 편입니다. 프리미에르 트림에서는 19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00, 25, 55, 19고요. 그릴에도 있었지만 측면에 도어 엠블리셔 쪽에도 프리미에르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은 몰딩이 조금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매트한 느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급감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루프렉은 센스 있게 은색으로 이렇게 바디 컬러랑 다르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도심형 SUV지만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바디 컬러랑 다르게 약간 우레탄 재질을 노출시켜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터프한 이미지를 더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유구는 운전석 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LPG를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런 소소한 업그레이드는 페이스리프트를 심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차량의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역할을 크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느낌은 길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으로 거의 맞닿아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안정감과 날렵한 느낌들 좋고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디자인의 아쉬움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후면이나 전면부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여전히 괜찮은 느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퓨저는 깔끔하게 디자인 처리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부분, 화면의 가운데 부분 보시면 운전석 아래쪽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조용한 편인데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너 탱크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공간에서 많이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측면에서 보시면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만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 도너 탱크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바닥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서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뒷공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측면에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2열 시트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공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등받이는 앞쪽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죠. 보시면 슬로프 타입으로 각이 조금 생기는데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실 때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실내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SUV이고 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큰 짐을 싣고 나르시기에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내 등은 LED 타입이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툴킷이라고 써 있는데 이 커버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펑크 수리 킷을 측면에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이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도 약간의 홈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용 관리용품, 유리 닦는 거나 왁스 종류, 케미컬 종류 같은 것들 보관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공간 활용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키는 카드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르노 삼성이 예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잘 도입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 락 언락 버튼은 뒤쪽에 없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까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닫았을 때 느낌은 앞도어는 약간 좀 체결감도 좋고 묵직함이 있는데 뒷도어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밝은색 시트 덕분에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럽고 또 쾌적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고 있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저는 꼭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이 상당하죠. 도어 쪽부터 살펴드리면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도 보일 정도로 진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약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밝은색 컬러의 가죽,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지금 오토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은 수동입니다. 꾹 누르고 다시 꾹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지 작동이 되죠. 맵포켓은 조금 더 폭이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프리미에르라고 하는 플레이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지만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열선하고 통풍 각각 조절되고 지원을 해줍니다.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까지 가능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럼버 서포트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쪽에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급감 살려주는데 아주 톡톡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헤드레스트는 윙 타입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나 그 윗등급, 1등석에서 느껴지는 안락함을 구현을 해줬다고 하는데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센터 터널도 깔끔하게 준비 잘 해놨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 채택해주고 있고 열선도,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좀 특이하죠. 이런 데서는 약간 세월의 흔적이 다시 한번 좀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본닛이랑 주유구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열 수 있도록 준비해놨고요. 에어벤트는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잡소리 같은 것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은 가만히 보시면 심심하게 생긴 것 같은데 밑에가 약간 커팅이 되어 있죠. 소소한 아니면 소심한 D컷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껴지면서도 조금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립은 여기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손에 잡았을 때 느낌 좋고 타공 같은 거 적용이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아무래도 LPG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동이 조금 한 반 박자 정도 늦게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하고 같고요. 깔끔하면서도 저는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양쪽으로는 아날로그 타입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에 속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요. 약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숨어져 있는 리모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선택하고 모드라든가 트래킹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볼륨 컨트롤까지 다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측면에 보면 다이얼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적응되면은 안전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안 보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한 것 같았습니다. AV에는 옵션 선택이 가능한데요. 7인치하고 8.7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인치는 내장 내비게이션이 없고 미러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내비게이션은 내장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T맵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SM6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물리 버튼도 나오고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QM6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가운데에 비상등도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쪽으로 락 언락 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2단으로 3단이 아니고 2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파킹도 지원을 해줍니다.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주차를 할 건지 평행인지 직각인지 같은 것들 메뉴에서 선택하시면 주차 보조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아래쪽에 공간도 있고 USB-A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해놨고 앰비언트 라이트 은근하게 잘 적용해 준 것 같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고요. 기어는 CVT인데 수동 7단처럼 바뀌는 그런 느낌들을 잘 아주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드라이브 놓고요. 매뉴얼 모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7단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재미도 있으면서 이게 CVT라는 걸 설명 안 하면 그냥 변속 충격이 적은 부드러운 미션이라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션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은 안 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만 가능합니다. 특이한 게 리밋이나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를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전환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좀 독특하죠. 4개인데 다 이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달라서 4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암레스트는 컵홀더는 이렇게 커버링이 깔끔하게 가능하고 암레스트는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이랬을 때 공간은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좁은 것 같거든요. 근데 높이가 조금 있고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더 넓으면 좋겠지만요. 조석 수납 공간 잡아당기시면 되고 여기는 널쩍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2차급에서는 보기 힘든데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폭보다는 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조명은 조금 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크기는 나쁘지 않고요. 이 룸밀러도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인가요? 여기 해가지고 하이패스 신카드 넣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 아주 조금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썬루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원터치나 햅틱 타입으로 준비가 되면은 은근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너 커튼이 뒤쪽에서 쭉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되죠. 실내 등은 이제 LED 구성이네요.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든가요? 요만큼 남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앞뒤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에르 모델이라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쪽 공간은 여유 있는 편이고요. 시트도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 조수석 뒤쪽은 약간 세워져 있고요. 운전석 뒤쪽은 조금 눕혀져 있는데 딱 요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ISO 픽스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내려보면은 암레스트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별로 편한 위치는 아닌데요. 뒷좌석 열선이 강약 조절만 가능하고 요 앞쪽으로 버튼이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어쨌거나 이 친구는 풀체인지가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저런 포인트에서 느껴지긴 합니다. 공간은 좋은 편이고요. 실내 등은 모두 LED 구성이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프리미에르라고 요 뒤쪽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포인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열선 스위치에 비교를 하면 이런 포인트나 이런 킬팅 처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시대적인 격차가 느껴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었는데 이제는 이 세로형 모니터는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실내외에서 곳곳을 살펴보다 보면은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LP 모델을 시승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전 2가지였는데요. 일단 가솔린 모델하고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연비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가솔린 엔진보다 이 가속 페달, 악셀링을 했을 때에 약간 좀 부드럽다? 부드럽다 정도지 힘이 빠지거나 뭐 답답하게 나가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복합연비 기준 8.6km고요. 도심에서는 7.7, 고속도로에서는 10.1km인가요? 10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 연비는 날씨가 춥긴 했습니다. 5.8에서 6.5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39에 맞춰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기온이, 바깥 기온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10km 초반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뭐 에코모드 사용하지 않더라도 11.3에서 12km, 그 사이는 유지를 해줬었는데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도심 연비는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연비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차감도 앞좌석이랑 큰 차이는 없고요. 시야가 1열에 비해서 2열이 살짝 높기 때문에 뒤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는 시야인데, QM6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아서 시야가 좋은데, 헤드룸 공간은 1열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평지를 주행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평지나 이렇게 고속 주행이 아니라면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 비해서 토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언덕이 길게 이어질 때, 그리고 언덕인데 또 고속으로 쭉 치고 올라갈 때, 요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힘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후륜 멀티링크를 채택하고 있는 SUV인데, 도심형 SUV이고 크기 자체도 그렇지만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출렁출렁 되는 건 아니고요. 출렁출렁하고 쫀득함을 비교를 한다면 쫀득함에 가까운 부드러움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1열뿐만 아니고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나 노면 소음도 일반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옵션도 가능하면은 전 트림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조합은 코너링에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해 주는데요. 날카로운 쪽보다는 조금 진득하고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핸들 유격은 완전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불편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고, 또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느낌의 코너링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QM6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젤 모델은 지금 4륜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륜 모델은 가솔린하고 LPG 모델은 2륜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LP 모델은 아무래도 뒤쪽에 가스통이 도너 탱크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솔린 모델은 한번 4륜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한 세그먼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살짝 높지만 기본적으로 시트 구성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편입니다. SUV 치고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많이 되지 않는 점은 최근에 출시되는 경쟁 SUV들이 너무 이 뒷좌석의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암레스트, 화면에 보이시는 가운데 이 팔걸이 부분은 각도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체형에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잘 받쳐줘서 그 부분은 편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안정감도 제법 있는 편이고, 하체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저같이 차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좀 단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구조 치고는 꽤나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승차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소음하고 진동도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나 프리미에르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이중접합 차음열이 앞뒤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차량인데 조금 더 조용한 실내, 안락한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전륜구동에서 느낄 수 있는 스티어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 차가 도심형 SUV이고 LPG 엔진을 채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정직하게 라인 잘 읽고 돌아나가고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타이어 높이도 조금 있고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 가솔린 모델하고 과연 힘의 차이가 나느냐, 물론 이 토크상 보면은 큰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발끝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디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가솔린 모델하고도 조금 나는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엔진 회전 질감은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돼서 힘 있고 좀 거친 주행을 즐기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편안하고 친환경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연료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적인 이점을 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시트 포지션도 승용차에 대단히 가까운 SUV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처음 SUV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앞좌석은 포지션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SUV 치고 그렇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A필러 쪽이 이 끝부분이 조금 두툼한 편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이 부분 시야는 좋은 편인데 이 끝쪽이 살짝 조금 정리가 얇게 처리가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쪽에 고정을 하지 않고 바깥쪽 거울이 이 A필러랑 만나는 이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개방감이 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섰다가 재출발하는,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기능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풀체인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조향 보조까지 연동되는 이런 부분도 르노가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 지금 빨리빨리 그 르노의 최신 차량들이나 신기술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잘 해주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CVT 미션, 무단 변속 미션에 LPG 엔진을 채택하고 있어서 부드러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솔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 엔진의 회전 질감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런 파워트레인의 느낌 같은 것들은 부드러운 쪽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킥다운 같은 거 좀 해보고 가끔은 좀 달리려고 할 때는 약간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브레이크 세팅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담력이 좋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너 탱크 위치가 뒤쪽 그 스페어 타이어 넣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좀 기울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 걱정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일반 오디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QM6가 아시겠지만 보스 오디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LP 모델은 이 도너 탱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죠. 도너 탱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브우퍼가 그 위치에 자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드까지 올라가도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반 오디오라서 보스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음역대의 구분도 조금 아쉽고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는 나쁜 편은 아닌데요. 이 귀가 또 제가 QM6 프리미어를 하면은 보스 오디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비로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에코모드 선택하고 이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그나마 두 자릿수 초반대 11km, 12km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 차는 이 연비로만 보면은 고속도로 주행이 그나마 도심 주행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변속 충격도 거의 안 느껴지고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가솔린 엔진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달이 돼서 또 이 정숙성이나 안락함, 편안함을 생각을 하면은 도심 주행에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기준이나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고속도로 연비에 비해서 도심주행 연비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은 전달 드려보고 싶어요.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도심주행 연비. 내비게이션은 인터페이스가 막 편안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출시된 SM6의 그 인터페이스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XM3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의 흐름이 많이 느껴지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만은 T맵이고요. 그 다음에 T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 길 찾는 기능에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페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변화될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죠. 동급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은데요. 마사지 기능이 또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면은 약간 간질간질 하다가 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 QM6 프리미에르 LP2 모델에 있는 이 마사지 시트는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그리고 요추 모드를 지원을 해주는데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이 허리 쪽을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밀어주는 이 기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운 점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주행 연비. 도심주행 연비가 너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동을 걸 때 추워서 냉간시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디젤 모델하고 비교를 해봐도 너무 약간 이 휴지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그 인터벌이 조금 길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QM6 LP 프리미어르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